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저희 오늘 카니발 하이브리드 타고 장거리 주행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서쪽 끝에서 동쪽까지 주행을 왕복으로 해볼 건데 총 주행거리는 500km가 살짝 넘는 정도로 주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 500km에는 도심 주행, 고속도로 주행, 고속화도로 주행 이런 식으로 가혹 조건을 골고루 섞어서 연비를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트립상 연비와 실제 가득 넣었을 때 연비, 풀투풀 연비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00km에 대해서 간단하게 루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여기서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인천 서쪽 끝부분이죠. 월미도에서 시작을 해서 부천에서 사람 2명을 태우고 성인 남성 3명에서 타고 동쪽에 정선까지 이동하는 루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정선에서 부천 갔다가 다시 월미도까지 오는 그런 루트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돌아올 때는 새벽 시간이라서 차가 그렇게 막히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낮 시간이라서 그런지 가는 동안은 차가 좀 막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카니발 하이브리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가져온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1.6 터보 엔진에 6단 자동 변속기를 결합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245마력이라는 타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한 10마력 정도 더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 트림에 넣을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넣은 차량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이 한 5,800만원 정도 되는 차량이에요. 야, 카니발이 5,800만원이라니 이게 말이 돼? 5,800만원이면 웬만한 외제 중형차를 살 수 있는 그런 가격이에요. 근데 얘는 7명에서 타고 갈 수 있다는 거, 짐도 굉장히 넉넉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시그니처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19인치 휠을 장착하고 있어요. 235-55R19.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총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에 들어가는 19인치 휠이고요, 그래비티에 들어가는 검정색 블랙 하이글로시로만 완성된 휠이 하나 또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래비티를 선택하셔야만 들어가는 거라서 일반적으로 시그니처 트림엔 저런 19인치 휠이 들어가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 차 하이브리드라는 거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나와 있고 복합 연비 13.5km/L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심 연비는 14, 고속도로 연비는 12.9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면 18인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복합 연비가 14km/L인데 19인치 기준으로는 0.5 낮은 13.5km/L예요. 이게 왜 아쉬운지는 제가 이따가 탑승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뒤쪽에서는 하이브리드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이렇게 HEV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말고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하이브리드만 저런 레터링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월미도까지 가서 풀투풀 하기 위해서 주유도 한번 해보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희 카니발 하이브리드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여기 월미도 바닷가 앞에 서쪽 끝에서 동쪽 강원도까지 주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왕복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50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출발하기 전에 지금 주유가 거의 MT야 MT. 빨간불 들어오게 생겼어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주유를 요 앞에서 간단하게 할 거고요. 일단 월미도에서 출발해서 강원도 찍고 다시 월미도까지 올 거니까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여기 있는 누적 정보 초기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 지금 공기압도 나와 있죠.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적정 공기압은 39psi예요. 그러니까 40 정도니까 뭐 얼추 맞는 셈이죠. 그리고 현재 기온은 영하 6도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검색을 좀 해봤어요. 강원도 정선의 현재 날씨가 최저 온도가 영하 17도라 그래요. 강원도가 이렇게 추웠나? 와, 이거 가면은 연비 진짜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지난번에 영상 올리니까 배터리가 너무 낮은 상태에서 출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한 절반 정도 배터리가 차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연비를 최대한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행 편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차간 거리가 너무 멀게 돼 있으니까 이게 앞차와의 거리도 그렇고 너무 자주 사람들이 끼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한 2단계 정도로 놓도록 하고요. 가속 강도 제일 약하게, 반응 속도 느리게 해서 연비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세팅으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 대기 환경 보호 모드 이런 것들 전부 켜고 가도록 하고요. 안전 관련된 것들 모두 켜고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전 관련 것들 모두 켜져 있죠. 자, 그리고 주행 모드는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에코, 스포츠, 스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연비를 위해서 이렇게 에코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큰 차에 저 혼자 타고 가면은 이건 너무 좀 낭비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를 조금 채워줄 아주 건장한 남성네 2명을 부천에서 태울 건데요. 부천에 갔다가 강원도로 출발해서 총 주행은 고속도로를 대부분 주행하고 시내도로도 한 10 정도 주행한다는 점, 총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려야겠죠.
자, 먼저 셀프 주유소 들렸다가 사람들을 태우러 부천에 잠깐 들릴 거고요. 최종 목적지 하이원 리조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거리는 262km 걸린다고 해요. 이걸 왕복으로 하면 대략 한 500km 정도 주행을 하는 거죠.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기름을 가득 채웠을 때 500km 정도는 무난히 갈 수 있는 차잖아요. 그것보다도 풀투풀 연비 그리고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 승차감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 사람들이 타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차인지, 편의 장비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거리로 주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유 시작했습니다. 아니, 기름값이 1,500원 밑으로 내려왔어요. 인천은 왜 이렇게 싸? 살기 좋은 인천. 오! 60리터에 더 묻혔다. 한 번 딸깍 했고요. 한 번 더. 지금 2번 했고요. 마지막 3번 딸깍 했고.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유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92,000원 62리터나 들어갔습니다. 62리터. 미쳤어 진짜. 자,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가득 채워진 거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지금 완전 기름 목구멍까지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830km 주행 가능하다고 하죠. 그리고 실내 온도 23도로 맞춰놓고 갈 거고,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도 23도 맞춰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같은 경우에는 오토 2단계 이렇게 놓고,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이런 건 아직 안 틀었어요. 가다가 좀 추우면 그때 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첫 번째 과장님 태웠고 두 번째 사람 모시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과장님하고 대리님 모두 태웠고요. 이렇게 차 안에 보시면 1열에 2명, 2열에 1명 이렇게 타고 갈 예정이고요. 자, 지금 남은 거리는 226km 남았고 4시 22분에 도착한다고 해요. 월미도에서 신중동 들렸다가 개봉까지 왔는데 지금 오는 동안 29km를 1시간가량 주행하면서 연비가 15.7km/L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부천에서 회사까지 꽉 막힌 길을 가다 보니까 연비가 11.9가 나왔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살짝 60km 이상으로 고속으로 주행을 하기도 했고, 시내 주행도 어느 정도 섞이다 보니까 연비가 한 15.7km/L로 상당히 양호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부터가 제일 큰 문제죠. 왜냐면 고속도로를 타서 이제 110km, 100km 이렇게 고속으로 정속 주행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연비가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고속도로로 주행을 좀 장기간 해보고 이 차가 고속도로의 주행은 얼마나 편의성이 있는지, 또 조수석이나 2열에 타서 주행할 때는 어떤 점이 편한지, 이런 것들 저희 직원분들과 함께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하 4도에 819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열심히 한번 주행해 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타고 고속도로, 시내, 그리고 국도까지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주행거리 그리고 연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총 주행한 거리 202km를 4시간에 걸쳐서 주행을 했고요. 자, 그리고 연비는 15.4km/L가 나왔습니다. 와, 15.4km/L면 준수한 연비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고속도로 공인 연비는 19인치 휠 기준으로 봤을 때 12.9km/L예요 근데 그것보다 대략 2.5km가 더 나온 거니까 이거는 제가 전에 도심 주행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도심에서 그리고 경기도 광주 고속도로 빠져나올 때까지는 0km에서 10km 사이 이렇게 저속 주행을 하다 보니까 연비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막히는 구간을 벗어났을 때는 생각보다 뚫리는 길이 100km 정속 주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든 상황이어서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외부 온도가 영하 3도고 또 내기 온도 23도로 해놓고 가다 보니까 엔진이 조금 더 자주 개입하는 듯한 느낌은 어쩔 수 없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행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확실히 1.6 터보 엔진이라는 것 자체가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여유롭게
쉽게 끌 수 있는 엔진이라는 생각은 덜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1.6L 터보 엔진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180마력을 낸다고는 하지만 180마력을 내는 지점이 5500rpm부터입니다. 거의 풀악셀까지 근접하게 밟아야 5500rpm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이 평소에 한 100마력 이상 수준을 내려면 보통 2500에서 3000rpm을 넘어가야 어느 정도 가속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연비가 살짝 떨어지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강원도를 가게 되면 산길을 따라 꼬불꼬불 올라가기도 하고 내리막길도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오르막길을 갈 때 6단 자동 변속기에 1.6L 터보 엔진이 결합되니까 6단으로 못 올라가더라고요. 무조건 5단으로 기어 다운을 하고 2500rpm 이상으로 아주 엔진을 약간 혹사시키는 듯하게 쥐어짜야 언덕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니발 하이브리드에는 진짜 2.0L 터보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2.5L 자연흡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배기량도 높고 출력도 좀 더 높은 엔진을 사용해야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쾌활하게 주행하고 좀 빠르게 가속을 하는 걸 원한다 싶으시면은 1.6L 터보는 확실히 그 선택에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3.5L 자연흡기 가솔린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쾌활하게 또 가속성이 더 뛰어나게 이런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206km를 운행했는데 기름칸이 4분의 1도 안 달았고 한 10분의 1 정도 단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주행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이 깎이고 그런 거는 있다고 치지만 200km를 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10분의 1 정도밖에 안 깎였다는 거는 가득 주유하면은 진짜 1000km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다인승이 타는 차량이잖아요. 저희도 지금 이거 타고 가고 있는데 조수석에 앉아있는 저희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조수석 공간이 아무래도 카니발이 굉장히 큰 밴 차량이다 보니까 레그룸이 넓고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굉장히 편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고요. 뒤쪽에 앉아있는 저희 대리님은 2열 시트는 진짜 편한 것 같다 라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약간 멀미하기 전 단계 느낌이 살짝 느껴진다고 하긴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내가 좀 멀미를 쉽게 한다 라는 분들이 2열에 앉았을 때는 살짝 멀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1열에 앉아서 운전석에서 운전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밴 차량이고 A필러가 이렇게 조금 세워져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풍절음이 나는 것 같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풍절음이 굉장히 심해서 거슬린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어느 정도 풍절음이 있다 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노면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 있잖아요. 근데 이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부식류부터 해서 하체 보강을 좀 해서 그런지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그렇게 크게 느껴진다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00km에서 110km로 달릴 때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2열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 정도면은 여러 사람이 탔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운행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에르고모션 시트가 운전석에 있다는 거는 진짜 편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운전하면서 내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도 이렇게 허리를 한 번씩 눌러주면은 진짜 편한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진짜 소중한 옵션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점차 다른 차량으로도 확대해줘서 좀 더 많은 차량에서 이런 편안한 편의 옵션들을 느껴줄 수 있게 해주면은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행보조. HDA2가 카니발 하이브리드 페이스리프트 버전부터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HDA2도 좋지만 고속도로 주행보조 2 그리고 스티어링 그립 감지 센서 이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쉽다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이렇게 핸들을 잡고 있더라도 여기에 계속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 메시지가 뜨게 되거든요. 물론 토크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원가 절감도 되고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아는데 운전자한테 편의성을 느끼기에는 살짝 아쉽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보조 2가 들어가면 훨씬 더 내가 주행보조를 믿고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들어간 거는 다음번에 풀체인지 때 넣어주려는 생각으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국도를 타면서 아무래도 80km로 정속 주행을 하다 보니까 연비가 15.6km/L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곧 강원도 정선 그리고 돌아오는 길 아직 남아있거든요. 돌아오는 동안 이 연비는 또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또 도착해서 풀투풀로 기름을 가득 넣었을 때 실연비는 얼마나 나올지 그것까지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저희 강원도 정선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길었다. 한 12시쯤 출발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5시 20분이에요. 자, 그러면 두말할 거 없이 바로 연비 정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64.4km를 5시간 8분에 거쳐서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14.9km/L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여기도 보시면 기름통이 4분의 1도 안 달았어요. 와, 이 정도면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지금 외부 온도가 영하 8도거든요 영하 8도에 산을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도 이 정도면은 연비가 생각보다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일에 시내에 꽉 막힌 도로를 주행하는 것보다 고속도로를 80 내지 100km를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연비가 훨씬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고속도로를 공인 연비를 봤을 때는 12.9인데 14.9면 그것보다 한 2km 정도 더 잘 나온 거죠. 이 정도면 생각보다 괜찮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이 하이원 도착했으니까 스키 좀 즐기고 월미도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열심히 스키 타고 아주 다들 녹초가 된 상태로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시각 11시 17분이고요 연비는 아까에서 크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시동이 계속 걸려 있다 보니까 266.5km, 그리고 연비는 14.6km입니다 그리고 외부 온도는 영하 11도고 610km를 더 주행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배터리도 꽤 많이 남아있는데 돌아가는 동안은 좀 추워서 실내 온도를 23도에서 24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월미도까지 247km 남았고요. 그러면 총 510km 정도를 주행하게 되는데 도착하고 또 가는 도중에 이 차량이 야간에 또 추운 날씨에 그리고 엔진 개입은 얼마나 하는지 연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중간중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강원도 정선에서 출발을 해서 양평 휴게소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 14분이고 남은 거리는 117km예요 자, 그럼 주유 정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402.8km를 7시간 13분에 걸쳐서 주행을 했고요. 낮에는 차가 많이 막히는 거리를 주행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밤에 차가 거의 없어서 계속 최고 제한 속도에 맞춰서 주행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연비는 15km/L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지금 남은 기름량을 보면은 절반 이상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남은 거리 475km를 더 갈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영하 10도인데도 불구하고 402km를 운행하고 나서 475km를 더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연비 좋게 운전하고 봄, 가을이고 이렇게 되면은 못해도 900km 이상은 충분히 여유롭게 주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심지어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2.1톤이 넘어가는 아주 거대한 벤 차량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다? 연비가 좋은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만한 여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가솔린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3.5L 대배기량 차량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내야 되는 세금이 거의 1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카니발 하이브리드 1.6L 굉장히 적은 양의 준중형 차에나 들어갈 법한 엔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내는 세금이 29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71만 원 차이가 나니까 하이브리드 vs 3.5L 대배기량 가솔린하고 비교했을 때 충분히 5, 6년이면은 본전을 뽑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7시간 넘게 장거리로 운행하면서 멈춰 있을 때 그리고 또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해보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 차량의 엔진이 어떤 느낌인지는 잘 알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카니발 하이브리드 2.1톤이 넘어가는 무게에 1.6L 엔진을 넣어준 거는 뭐 연비면에서는 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출력면에서 이점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80마력을 내는 지점도 굉장히 늦을 뿐더러 경기도에서 강원도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해서 최고 제한 속도가 100km/h로 제한된 상황에서 주행을 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거나 이럴 때는 서울 중부내륙고속도로 이런 식으로 110km 제한 속도인 고속도로를 달리게 될 거잖아요. 그때는 평균 RPM을 2200rpm을 사용하면서 지금보다 연비가 더 크게 악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의 연비가 좋은 속도로는 시속 100km가 마지노선이 아닐까 싶긴 해요. 저는 지금 7인승 차량을 타고 가고 있잖아요. 7인승 차량에 아까 스키 장비라든지 스키 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싣고 좀 달렸었는데 7인승이 9인승보다 이점이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긴 하더라고요. 일단 9인승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을 4열 시트 같은 거를 폴딩을 한다고 하더라도 트렁크로 쓰는 부분이 그렇게 넓다고 느껴지진 않았는데 7인승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3열 의자를 폴딩을 하지 않더라도 트렁크가 아래쪽으로 좀 파여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물건을 많이 넣을 수도 있고 그 위쪽으로도 여유 공간이 꽤 많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내부 공간으로서는 이 7인승이 훨씬 더 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2열이나 3열이 그렇게 좁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9인승 같은 경우에는 2열, 3열이 좀 넉넉하게 다리를 펴고 앉으려면은 4열을 무조건 폴딩을 해놓고 다녀야 되는 반면에 7인승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폴딩이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2열, 3열에 넉넉하게 6명 내지 7명이 타고 갈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과장님이 1열에 앉아있다가 2열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도심 시승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석에는 에르고 모션 시트도 있고 요추 받침대도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 조수석에는 요추 받침대가 없어요. 이 요추 받침대가 없는 1열 조수석에 앉아있다가 2열 캡틴 시트에 앉으니까 지금 굉장히 편하게 가고 계세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좀 높다 보니까 개방감도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옛날 카니발만 타봤었는데 신형 카니발은 진짜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카니발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차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야간에 시승을 하면서 가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하이빔 어시스트 같은 것들을 꼭 켜놓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하더라도 차가 있으면 바로 꺼주고 차가 없으면 다시 상향등을 켜서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주행보조 기능이 진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 주행보조가 고속도로에서도 분명 기능이 잘 작동되는 것도 맞지만 아까 강원도 정선까지 가는 그 길은 대체로 고속화도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고속화도로를 60km 정도를 주행하는 동안에도 이 HDA2를 계속 빼놓지 않고 주행을 했습니다. 근데도 중간에 단 한 번이라도 핸들 주행보조가 꺼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제가 오전 12시부터 5시간 동안 정선에 도착하고 그리고 또 4시간 동안 스키를 타고 다시 또 돌아가는 이 행동을 반복하는 와중에서도 그렇게 큰 피로감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만큼 운전이 어렵지 않고 오히려 정말 쉬워졌다,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희 한 100km 정도 남았거든요. 100km 다 주행하고 도착해서 풀투풀 연비까지 모두 확인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와, 저희 월미도까지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눈이 바닥을 보면 차선이 안 보여. 엑셀을 밟으면 차가 휘청휘청거립니다. 이렇게 겨울철 추운 날에 눈이 오면은 아무리 사륜구동 하리비가 와도 버틸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윈터 타이어 끼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지금 제가 타는 기아 카니발 하이브리드에도 사계절 타이어가 끼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눈밭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까도 어떤 차를 봤는데 썰매 타듯이 미끌려 다니더라고요. 자, 지금 빨간불이죠? 빨간불에 이렇게 ABS가 계속 작동됩니다. 그러니까 급 브레이크로 멈추지 마시고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는 상태에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을 극대화시켜서 그렇게 운행하시길 바랄게요.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무 같은 걸 추운 환경에다 놔두면 굉장히 딱딱해지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에 사용하는 고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첨가물들을 넣습니다. 근데 그 첨가물들을 아무리 넣는다고 하더라도 영하 7도 이하에서는 이 타이어가 딱딱하게 돼서 제 성능을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노면의 접지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게다가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계절에 올 시즌이나 특히나 썸머 타이어, 후륜 구동의 출고 타이어 썸머를 그대로 겨울에 끼고 다니신 분들은 거의 자살행위입니다. 절대 그렇게 주행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윈터 타이어 끼우고 주행하셔야 됩니다. 주유소에 거의 다 도착을 했거든요. 주유소에 도착해서 풀투풀 연비 마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주유해 보도록 할게요. 얼마까지 들어가는가? 한 번 딸깍 했고요. 자, 한 번 더. 충분히 주유를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 마지막. 주유를 시작하였습니다. 여기 금액 멈춤. 주유하세요. 연료 캡을 닫아주세요. 다 됐어. 다 들어갔어. 나오는 주문이 잡아당기지 마세요. 자, 저희 주유까지 모두 마쳤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주행한 거리 총 529km를 주행을 했고요. 9시간 44분에 걸쳐서 주행을 했어요. 그리고 연비는 15.2km/L가 나왔습니다. 529km를 15.2km/L에 주행을 했어요. 근데 이 15.2km/L는 저희가 시내 주행도 포함되어 있고 국도도 포함되어 있고 고속도로도 포함되어 있고 꽉 막힌 고속도로도 포함되어 있고 언덕길, 산길, 구비구비진 산길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모든 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도 15.2km/L가 나왔으면 상당히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 카니발 하이브리드 19인치 휠의 복합 연비는 13.5km/L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대략 한 1.7km/L가 더 잘 나온 거니까 와,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겨울 시즌이잖아요. 이렇게 영하 5도, 영하 11도 이런 컨디션에서는 사실 엔진이나 배터리나 모터나 모든 것들이 다 제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고 봄, 가을이 되면은 이것보다 연비가 한 10%에서 많게는 20%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실제로 진짜 컨디션이 좋으면 연비가 한 17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하이브리드 상당히 괜찮은데? 그리고 궁금하신 거는 이 풀투풀 연비잖아요. 자, 저희가 529km를 주행하면서 기름을 얼마나 넣었냐면 36.674L를 넣었거든요. 36.674를 529로 나누면 실연비는 14.4km/L가 나왔습니다. 아니, 잠깐만, 여기 있는 풀투풀 연비랑 이렇게 또 다르면 어떡해. 무려 0.8km/L나 차이가 나요. 이거는 주행 조건이나 휠 인치수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차이를 좀 줄여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0.8이면 사실 거진 1km/L잖아요. 이렇게나 차이 나면 살짝 애매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자, 저희 10시간 운행 끝에 월미도에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2분이고요 여기 지도 보시면 월미도에 다시 도착을 했어요. 원래는 밖에서 클로징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밖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고요. 영하 5도에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클로징을 하면 제가 동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내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자,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535km를 10시간에 걸쳐서 주행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장점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최종 연비 풀투풀로 주행을 했을 때 14.2km가 최종적으로 나왔는데요. 이 연비는 저희가 고속도로, 꽉 막힌 도로, 시내도로, 그리고 고속화도로, 그리고 눈길 이런 다양한 가혹한 환경에서 주행했을 때 이 정도가 나왔다는 거고요. 실제로 연비가 잘 나오는 봄, 가을, 그리고 평탄한 도로, 그냥 고속도로에서 100km 주행, 80km 주행 이런 식으로 주행했을 때는 아마 훨씬 더 잘 나올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보통 이것보다 한 20% 이상은 잘 나오니까 16에서 17 정도는 나올 거라는 예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은 연비도 물론 좋은 거긴 하지만 뒤에 사람들을 열어 태우고 장거리를 긴 시간 동안 주행하는데도 불편하지 않는다는 점이잖아요. 저희가 직원분들을 태우고 스키장을 가면서 여러 가지 짐도 싣고 또 사람들도 앞좌석 뒷좌석 바꿔가면서 여러 번 타봤지만 다른 모든 분들도 굉장히 편한 차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장거리 주행하기에도 적합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국내에서 대체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밴이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네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저희가 이렇게 장거리 시승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가자!